안녕하세요, 강만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꼬치구이를 좀 만들어 볼게요. 꼬치구이 중에서도 마늘 꼬치구이를 만들 겁니다. 네, 이게 마늘인데요. 야, 근데 마늘이 왜 이래? 뭐 누래가지고 이거 마늘 맞아? 네, 마늘 맞고요. 마늘을 얼리면 이렇게 돼요. 누렇게. 야, 그럼 이걸 어떻게 먹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잖아요? 그럼 흰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맛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트 가서 마늘을 사오면요, 그냥 냉동실에 갖다 넣어버려요. 꼭지 따가지고. 물론 생마늘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마늘로 먹을 거는 따로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냉장 보관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얼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마늘을 살 때 한 번 살 때 그냥 1.8kg짜리를 사요. 마트에 가면은 200g 한 봉지, 400g 한 봉지 팔고 800g 한 봉지, 1.8kg 한 봉지 팔고, 그리고 가격을 딱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1.8kg가 제일 싸죠. 하지만 그렇게 사기가 힘든 게 빨리 안 먹으면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마늘이. 그래서 비싼 거 알면서도 먹을 만큼만 200g이나 400g짜리를 눈물을 머금고 구매를 하게 되죠. 하지만 얼리게 되면은 상할 일이 없으니까 곰팡이 쓸 일도 없고요. 다만 생마늘로 먹고 싶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알리신 때문에 입안이 쓰라릴 정도로 굉장히 아린 맛이 있는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처럼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마늘을 통으로 보관하지 마시고 미리 슬라이스를 쳐버리세요. 슬라이스를 치고 보관을 하면 좀 더 오래 갑니다. 알리신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마늘에는 알리신은 없어요. 알린이라는 성분만 있습니다. 그건 아무 맛도 없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파괴가 된다는 건 칼로 썰었다거나 어금니로 와자작 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알리나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 효소가 알린을 분해를 하면서 알리신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리신은 굉장히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식중독균을 죽여버리고요. 위암을 발생한다는 헬리코박터 균까지 죽여버리는 강력한 항균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마늘이 잘 안 상하는 거예요. 그 알리신 때문에. 그리고 그 알리신은 항암 기능과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죠.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근데 이 효소라는 것이 열이나 산에 약해요. 산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식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알리신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 생성이 안 되면은 그럼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리신이 생성되지 않아도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또 생성이 돼요. 그게 또 강력한 항산화 기능, 항암 기능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괜찮아요. 구워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는데, 특히 물에 삶았을 때 가장 많은 S알리시스테인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삼계탕이 보양식인 이유는 물론 인삼도 있고 닭고기도 영양이 풍부한데 마늘도 함께 삶기 때문에 그 삼계탕에서는 S알리시스테인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보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꼬치구이를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고 마늘 꼬치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장님들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숯불에다가 꼬치구이를 많이 굽죠.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생마늘을 굽게 되면은 정말 약한 불로 해야 되거든요. 여차하면은 겉에 그을음이 생겨가지고 속은 익지도 않고, 그래서 약한 불로 오랫동안 구워내야 해요. 그래서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삶아 놓는 거예요. 좀 삶아 보겠습니다. 이거 마늘이 들어갈 만큼만 물 넣으면 되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마늘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소금은 어느 정도로 넣냐면 그냥 국 끓인다 생각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간이면 돼요. 물의 간하고 마늘의 간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만약 물이 바닷물처럼 짜다 그러면 마늘도 짜져요. 물이 싱겁다 그러면 마늘도 싱겁고요. 네, 이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삶아주냐? 색깔이 하얗게 돌아올 때까지. 너무 삶아가지고 무슨 삼계탕 마늘이 되면은 좀 곤란하겠죠? 네, 이렇게 좀 끓이다 보니까 색깔이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팔굽혀펴기 좀 하고 왔고요. 그동안에 불이 왜 이렇게 약해? 가스 없나 보다. 색깔이 거의 다 돌아왔네요. 한 3, 4분 끓인 것 같아요. 그럼 불 끄고 요 정도? 네, 이렇게 마늘이 원래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걸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꼬치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생마늘이면은 꼬챙이에 꽂다가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꽂아야 되는데 이거는 마늘이 몰캉몰캉해져가지고 깨지지 않고 아주 잘 꼽힙니다. 이렇게 5개씩 꽂아가지고 꼬치 3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냥 후라이팬에다 굽겠습니다. 숯불 피워놓고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훨씬 더 맛있겠지만 닥트 시설도 없는 집에서 그런 거 했다가는 저는 숨막혀 죽어요. 식용유로 해도 되고 참기름으로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참기름으로 할게요. 적당히 뿌려주고 그냥 이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소금물에다 삶았기 때문에 간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약간 폼을 좀 더 주고 싶다, 뭐 허브솔트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울 때 뿌리면 되죠. 삶을 때는 소금 넣지 말고요. 뭐 숯불구이만큼은 아니겠지만 후라이팬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마 마늘에서 고구마 맛이 날 거예요. 수시로 뒤집어 주면서 꼬치구이는 자주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지. 제가 지금 실수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팬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키친타올에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올렸어야 해요. 조금 전에 물에 삶았기 때문에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었거든요. 그걸 닦아줘야 되는데 그냥 올렸네요. 아, 그러니까 기름이 이렇게 튀지. 아유, 이거 기름 닦으려면 괜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생겼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불 끄고요. 마늘 향이 굉장히 향긋하게 올라오네요. 아이고, 뭐 요리를 할 것도 없고요. 마늘꼬치 구이를 한번 구워봤습니다. 뭐 노릇노릇한 게 구수할 것 같아요. 또 참기름에다가 구웠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마늘이 그냥 입에서 살살 녹네. 열을 가해서 익혔기 때문에 삶았든 구웠든 매운맛은 전혀 안 나고요. 오히려 단맛이 느껴져요. 마치 고구마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맛있네. 일본 요리 방식의 꼬치구이라서 사케에다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사케 먹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런 막걸리 안주로도 괜찮죠. 맛있으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딱 그런 음식이죠. 맛있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만들어본 마늘구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